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연구 논문조사 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금속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연락처와 제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전문 인력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는 패키지와 테스트 분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첨단 패키징 중에서 칩넷과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칩넷엔 이중 집적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과목의 코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넷에서 인터넷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를 위한 패키징 공정으로 첨단 패키징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강의로는 유튜브에 여러분이 보시면 기본 패키징, 웨이퍼 레벨 패키징, 첨단 패키징, 패키징 주요 기술에 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강의니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내용이 유튜브 강의인데 거기에 대한 그 주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2년까지의 논문 조사이고 2022년 이후는 추가된 내용을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 상황입니다. CIS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찰상 소자,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는 그런 소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W2W 본딩으로 만들고 있고 HBM, 그러니까 하이 볼륨 프로덕션, 실제 프로덕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드 메모리도 W2W CU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해서 실제 양산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D램은 HBM 쪽에 좀 신경 써서 하는 것 같고요. 로직 중에서 이제 HPC에서는 텔이나 또는 TSMC 등에서 실제 양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W2W라는 웨이퍼하고 웨이퍼를 붙이는 본딩은 상용화가 되어 있고 D2W에서 다이 투 웨이퍼, 그러니까 웨이퍼 위에 다이를 붙이는 그런 공정은 현재 양산까지는 가고 있지 않습니다. 곧 양산으로 들어갈 거로 보고 있고 D2W 중에서 CPU 같은 것은 지금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AMD가 되겠습니다. 이 하이퍼포먼스 프로세스는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칩넷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SoC를 갖고 만들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요거를 작은 칩으로 나눠 가지고 서로 연결하는 칩넷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2017년에 EPYC 하는 AMD 프로세서고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서버 칩, 그리고 B100이라고 해서 그레이스 블랙웰 2000 H100에서 B100으로 갔죠. 엔비디아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애플에서는 M1 Max에서 M1 울트라로 갔는데 지금 M5까지 가고 있죠. 근데 요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붙이기 위해서 칩하고 직접 칩끼리 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실제 상용화 됐습니다. 그래서 EPYC의 2022년 서드 버전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했고 2025년에 클리어 워터 폴리스트라는 CPU의 인텔은 이걸 사용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MD가 하이브리드 본딩의 진심인데 라이젠 9의 7900X3D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해서 CPU 칩넷하고 커스텀 IO 칩넷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붙인 사례가 실제 있고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PYC 9004 시리즈에서 3D Vcache라고 해서 SRAM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붙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 양산되고 있습니다. MI300 AI CPU는 GPU하고 CPU를 슈퍼컴퓨터로 연결하는 건데 D2W로 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양산 중이고 이건 배시라는 회사에서 자료가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HBM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HBM4 이후부터 사용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단 이후에 더 높은 단에 쌓기 위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4E 버전, HBM4부터는 패키지 높이가 720 마이크로에서 775 마이크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폭이 늘어난 거고, HBM4까지는 기존 적층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HBM4E부터는 새로운 패키징 전환이 필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쌓아올리는 디램 간격을 최소화하고 열 관리 능력도 개선하기 때문인데, HBM3 12단의 경우 본딩 성능과 신뢰성에서 좋은 결과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20단 8세대 HBM5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6단 HBM 전체층의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제작한 게 우측의 사례로 있고, 2026년에 양산 목표로 해서 샘메스 장비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6세대 HBM에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사용될 거라고 보는데, 2025년에 HBM4, 2026년에 HBM4E, HBM4 16단 제품에도 어드밴스드 MR-MOF가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하이브리드 본딩은 기술 완성도와 양산 인프라 측면에서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갈 거라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SK에서 뒤진 기술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CTC 2023년. ECTC는 그 가장 큰 패키징 학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투-다이 인터커넥트의 R&D를 아이맥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솔더 마이크로범프 테크놀로지는 20에서 17, 5마이크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실험실 레벨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투-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은 15, 2마이크로 피치까지 하는데, 요게 이제 실제는 쉽지 않은 건데 상용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웨이퍼 투 웨이퍼는 이미 상용화 돼서 2마이크로 피치에서 700, 500 피치까지 뭐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D 인터커넥터 테크놀로지 랜드스케이프에 보면 하이브리드 본딩이 언제 필요하냐 했을 때 10마이크로 미만에서 2마이크로 미만까지가 이제 주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시작하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마이크로 미만까지 피치가 적어지면 다이 스태킹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사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1마이크로나 500나노까지 가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다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W2W라는 공정, 여기 보면 GI 본드라는 공정이 이미 상용화돼서 팹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고, D2W, 다이를 웨이퍼에 붙이는 거는 현재 연구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I 울트라가 그 대표적인 기술로 볼 수가 있고, DBI 울트라 D2W를, DBI 울트라는 아데이아라는 곳의 상품명이고, 실제로는 D2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2W의 대표적인 게 이제 HBM이 되겠죠. 그 일반 칩을 붙이거나 HPC는 요게 되는 거고, HBM은 그 DBI 울트라에서 여러 개를 붙이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웨이퍼 투 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은 CIS나 3D 난드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요. 다이 투 웨이퍼 콜렉티브 하이브리드 본딩은 CIS나 또는 SRAM을 로직에 붙이는 이 대표적인 게 AMD의 VRAM 기술이 되겠죠. 다이 투 웨이퍼 시퀀셜 하이브리드 본딩은 그냥 일반적인 그 다이 투 웨이퍼 본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콜렉티브라는 말이 생겨서 시퀀설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CIS, SRAM, 온 로직, HBM,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현재는 기술적 난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CMP 과정이 중요한데,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평탄하게 만들고 카프하고 실리콘 옥사이드 사이에 열 팽창 계수가 다르니까
이 카퍼가 더 많이 팽창하는 것 때문에 카파를 좀 더 깎아주고 그 CMP 하는 거죠. 그리고 옥사이드를 카퍼보다 덜 이제 열 팽창을 하게 되니까 열 팽창 계수에 맞춰서 가공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니셜 본딩으로 뭘 하냐 하면은 SiO2를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장비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붙고 나면은 그 어닐링을 하게 되는데, 어닐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구리가 그 열팽창 계수에서 늘어나서 두 개가 이제 붙여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하이브리드 본딩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한 거를 그대로 이제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웨이퍼를 CMP라 해서 이제 연마를 해주는 거죠. 연마할 때 SiO2하고 CU의 표면을 하이브리드 본딩이 하기 쉽게 이제 갈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를 다이싱 해야 되는데, 이게 정밀하게 다이싱해서 그 파티클이 없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다이싱한 거를 위치를 워킹 웨이퍼에다가 위치를 잡아주고 이 파티클 없이 클리닝하는 게 중요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피겐 프레스가 칩을 받아서 하나씩 이제 붙이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이 잘 되어 있는지 레저먼트 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본딩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실제 제대로 본딩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결과 잘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2W 뭐 치본 웨이퍼 또 같은 말인데 이걸 하이브리드 본딩 할 때 어려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비는 배시 장비가 있고, 배시는 AMAT라는 곳과 같이 해서 이제 전체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고요. 수스마이크로텍은 세트라는 그 본딩 업체랑 같이 해서 XBC300 Gen2라는 D2W하고 W2W의 세정 모듈, 활성화 모듈, 정렬 모듈, 웨이퍼 본딩 모듈, D2W 본딩 모듈, 축적 모듈을 구성해서 일체 시스템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ASMPT도 리서브 울트라고 해서 전체 시스템을 만들고, EVG도 W2W 본딩에서 이제 주로 잘하던 업체인데 여기도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배시, 수스마이크로텍, ASMPT 그리고 EVG 이렇게 해서 4개 업체가 주로 가 있고 아시아 쪽에서는 TL이 공급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D2W 공정은 웨이퍼를 각각 준비하는 이 다이를 준비하는 공정이 있고, 밑에 베이스 웨이퍼를 하는 그 베이스 웨이퍼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클리닝하고 자르고 클리닝하고 파티클 없애고 플라즈마 액티베이션해서 이 두 개를 먼저 SiO2부터 붙이는 장비가 이제 배시 장비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배시의 예를 이제 설명드린 거고,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오븐으로 들어가서 두 개를 붙이는 거고, 이게 장점은 TCB보다 장비는 간단한데 FC 본더의 기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점은 정밀도, 그리고 청정도, 그리고 속도 했을 때 8800 WL 겐트리 시스템을 썼을 때는 많은 진동이 있는데, 새로운 어드밴스드를 썼을 때 이제 진동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도 면에서 중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모양은 8800하고 거의 비슷하고, 여기 이제 8800 까미아 울트라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정밀도만 이렇게 보면 쭉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면 이제 여기 보시면 다이 플랫폼은 한 0.에서 1마이크로고 3D SOC를 만드는 건 50에서 500 나노미터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구성은 뭐 이렇게 아주 초창기의 그 세트 장비인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장비 포맷을 갖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CU 하이브리드 본딩은 플립 칩을 조립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다이렉트 CU 본딩의 장점은 다른 인터커넥트보다 훨씬 낮은 전기저항 미세한 피치, 낮은 전기 이동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의 범프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장점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리고 CU 결합에는 초창기에는 CU TCB 본딩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안 하고 CU 연합축 결합을 하던 게 이제 초창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U TCB는 그냥 TCB 본더를 가지고 350도나 400도에서 고압으로 CU 원자 확산을 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그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제 근 유전체하고 금속 본드를 결합해서 상호 연결하는 거라서 하이브리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CU TCB하고 매우 다른데 이 장의 초점에서는 이제 CU 하이브리드 본딩에 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U TCB 본딩하고 SiO2 TCB 본딩에 관해서 초창기에 아무래도 그런 연구를 하겠죠. 장비도 없었을 거고, 그 뭔가 기존의 TCB 본딩 장비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CU의
그 접합에서는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천연 산화물이 생기는 거는 구리가 이제 산화가 잘 되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와 긴 공정 시간을 통해서 작동하면 그 스루풋, 냉각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장치 품질, 이게 고온에서 견디다 보니까 신뢰성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초창기 연구를 한 거고 실제는 연구를 위한 초창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기 위한 연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처음에 이제 했다 놓은 거죠. 인계 계면의 접착 에너지에 대한 결합 온도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합 온도가 높을수록 인계 계면 에너지가 좋아지고 그게 되면 이제 확산이 잘 돼서 이 슬림리스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300도, 350도, 400도 했을 때 400도에 거의 이 접촉면이 없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이제 초창기에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어닐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닐링을 안 하면 이제 이 계면에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데 어닐링을 이제 한 300도에서 했을 때 거의 슬림이 없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400도에서 어닐링 통해서 300도까지 낮추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IBM하고 RPI가 이제 CU, TCB 본딩을 하는데 그 두 개의 이제 본딩을 서로 연결했을 때 뭐 본딩 전에 다미생 공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CU 인터커넥트 패드를 제조한 다음에 산화물 CMP 공정을 통해서 그 산화물 수준을 CU 표면보다 40나노 낮게 오목하게 만듭니다. 이건 뭐냐면 산화물이 있으면 잘 안 붙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CMP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다마센 공정하고 그 CMP에 대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온도는 뭐 400도까지 올리는 거니까 이제 초창기의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SiO2, SiO2, TCB 본딩인데 SiO2 결합은 일반적으로 사전결합, 결합 및 사후결합 3단계를 거치는데 사전결합은 실온에서 작동하게 돼요. 웨이퍼 정렬, 런아웃을 제거하여 접착 후 정렬 정확도를 높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SiO2를 미리 붙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닐링해서 나머지를 갖다 붙이는 것, 그 구리를 갖다 붙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목적은 이제 온도를 낮추고 잘 붙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플라즈마로 표면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라즈마 표면 처리가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SiO2, SiO2, TCB 본드는 어닐링 온도가 인계 결합에는 이제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예상대로 어닐링 온도가 높을수록 인계 결합 에너지가 당연히 강해지겠죠. 근데 디바이스 최대 허용 온도로 해서 이제 400도가 많이 쓰이는데 결국은 이걸 진행하게 되는 거는 온도를 낮추기 위한 게 이제 가장 큰 그 본딩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전 본딩에서 어닐링해서 이 붙이게 하는 그런 이제 순서대로 진행되게 연구가 됐습니다. 이제 400도에서 이제 300도로 어닐링 온도를 했을 때 어닐링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계 표면 에너지가 커지고 어닐링 시간 이제 1시간 정도면 충분하며 그리고 접합점 표면 화학에 대한 플라즈마 활성화가 인계 표면 에너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플라즈마 처리를 하면 온도도 낮추고 그 인계 에너지를 낮춰서 본딩이 잘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이 논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MIT에서 SiO2, TCB인데 모든 초기 연구는 이제
W2W 본딩에 W2W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그 잔화물 연구가 이제 대표적인 얘기죠. 그럼 여기 275도까지 낮췄고 요거를 이제 연결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3D 링 발전기를 했는데 텅스텐 플러그로 결합되고 기존 패키징 레벨 연결은 밑에 2개 레이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D 구조 회로가 이제 그 생성되고 시연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iO2하고 SiO2를 이제 붙이는 그런 거가 나타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CU, TCB 본딩을 통해서 이제 이걸 붙여보니까 온도가 높고 온도가 높으니까 플라즈마 처리해서 이제 표면 처리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SiO2를 이제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의 목적은 전부 본딩을 잘하게 하고 온도를 낮추는 거고 효율적인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연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티하고 프리스케일하고 STM 마이크로가 그 SiO2 TCB를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일렉트릭 투 다이일렉트릭, 그러니까 SiO2가 다이일렉트릭이죠. 그래서 400도 미만에서 유전체 대 유전체 다이일렉트릭이라고 하죠. 그걸 접합하는 그런 방식인데 200mm 벌크 웨이퍼에서 이제 진행한 실험이 되겠습니다.